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네, 매일매일 만나니까 이제 정드셨죠? 네. 매일 아침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침마다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정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입니다. 네, 정들 만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경험들 공유하는 그런 좋은 채널로 거듭나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재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교사예요. 네, 교사였어요. 네. 그래서 영재 교육을 제가 직접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받았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제 영재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혹시 가르치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거리가 먼 영상이 될 거고요. 엄마 입장에서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해야 될까? 영재교육이라는 곳의 맛을 좀 봐야 될까? 도대체 뭘 배우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영재교육 같은 건 못 들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곧 듣게 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 놓으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영재교육을 제가 직접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마다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영재학급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강사를 모집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서 먼저 이렇게 선발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한 인원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주변 학교에서 네,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영재, 초등학교 영재 학급의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나름 저희 학교에 영재학급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준비 멤버로 참여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제 출산휴가라는 그런 공백이 있잖아요. 3달 출산휴가를 앞두고는 영재 수업을 또 저 때문에 거기 공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강사 자리는 제가 고사를 하고 네, 열심히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영재학급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뭐 아이 낳고 아이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는 아니지만 경력 단절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짧은 경력 단절이지만 제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제 영재 강사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은 다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아기 낳고 이렇게 컴백하면서 다시 누가 나를 불러줄까? 혹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제가 뭐 카메라 앞에 섰다 벗어났다 이건 아니었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고 많은 것이 달라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상이 달라졌는데 네, 거기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공감하시죠?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영재 교육은요, 정말 원래 기본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영재성을 가진 친구들을 네,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공교육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육성하고 발굴하여서 육성해서 잘 키워보자.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인재를 만드는 일에 좀 활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죠. 네,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을 보면요. 조금 솔직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영재 교육을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영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요. 대학교, 네,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청, 각 지역 교육청들에서 영재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일개 초등학교에서도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 학교 영재학급 있대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건요, 실제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영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죠? 네. 우리 아이가 그냥 똘똘한 거랑 정말 이렇게 영재성을 가진 남다른 영재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는 아니지만 똘똘하다 혹은 똘똘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정도의 친구들을 이제 영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다 보니까 정말로 영재성을 가진 친구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수업보다는 조금 색다른 면이 있지만 정말로 뛰어난 수준의 정말 100%, 200%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영재 교육은 현실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조금 환상, 그리고 정말 진짜 영재들이 모였다 싶은 그런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기관 중에서 대학 부설이 좀 가장 가까워요. 이게 영재 교육을요,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관심이 생겼다 하면 정말 막 며칠 동안 판다고요. 영재도 팠죠. 파서 몇 주를 판 것 같아요, 제가. 영재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를 영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요. 영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재라면 받게 해주고 싶었지만 영재가 아니라도 어릴 때라면 지금 이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무엇보다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색다른 수업,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 창의적인 수업, 조금 더 실험이 많은 수업을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이 지금 현실에서 제가 비싼 사교육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업은 바로 영재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영재 교육원에 지원을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세웠고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래 팠어요. 영재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학 부설이 가장 대학 입시로 말하면 1차로 친구들, 가장 우수한 친구들을 뽑아내는, 걸러내는 그게 영재,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수한 친구들이 교육청 부설 영재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니지만 똘똘한 친구들은 영재 학급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 세 개들을요, 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우리는 멀어서 안 가요. 대학이나 교육청은 멀어서 픽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 주변 혹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영재 학급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이제 영재,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처럼 이렇게 정말 진짜 똘똘한 친구들을 뽑아내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조금 장래가 남다르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팠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 가장 어렸을 때 저는 이거다 아니다를 가능하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고, 네, 그러니까 5,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보는 게 중요하고 해서 이거다 이건지 아닌지 좋아하면 더하고 아니면 그만할 것을 최대한 어렸을 때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 생각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극성스럽죠? 네. 1학년 때 준비를 했고요. 똑 떨어졌죠. 왜냐하면 1, 2학년 친구들이 함께 선발되는 인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2학년 친구들이 선발이 됐어요. 대학 부설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지원을 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영재성, 이 친구가 가진 창의적 사고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다시 도전할 때는 1학년 때보다는 서류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 선생님들한테 코멘트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자기가 좀 창의성을 펼쳐서 했던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아이가 평소에 뭐 좋아하는 거, 아이가 했던 말들, 행동, 이런 면에서 영재성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특정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이가 이렇게 쭉쭉쭉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꾸준히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염두에 두고 생각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때는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됐어요. 1학년 때 떨어졌던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면접과 서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갔어요. 이거 뭐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아이한테 떨지 말고 침착하게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또박또박 잘 대답하고 웃으면서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서 들여 보냈고요. 2학년들이 이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많이 했으나 탈락을 했어요. 떨어졌는데 나중에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떨어졌는지 참 잘 알겠더라고요. 면접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왔대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학급에 28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자리 배치를 시켜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 자리 배치도를 그리고 그 배치도를 면접관들 앞에서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느낌 오시죠? 뭘 원하는구나. 어떤 아이를 뽑기를 원하는구나. 조금 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내용, 그리고 정말 근거가 확실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배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배치를 했을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사고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수준이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그렇게 유창하게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배치도 그림만 보고도 사실은 제가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를 뽑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요. 28명의 친구를 4분단으로 나눠서 한 줄에 7명씩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이는 창의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라는 거를 저희가 답을 딱 듣고, 떨어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아이한테는 창의성을 좀 더 키워야 될 필요는 있지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재 수업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많이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예요? 4줄, 4분단으로 나눠서 한 줄에 7명씩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현재 교실의 모습이고, 그냥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범생이, 예, 정말 그냥 학급에 있는 범생이들이 그냥, 아니면 범생이가 아니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고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게는 할 수 있는 친구지만, 자기의 창의성을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부족하구나, 현재로서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했어요. 물론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인 거예요. 싫다는 아이를 제가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싫다고 해서 억지로 넣기에는 저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영재학급이라는 걸 하나 한다는 건요, 사교육이 하나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동네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차량 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시간 맞춰서 실어 나르고, 토요일 수업 경우에는 도시락도 싸야 되고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영재 교육을 1년 과정을 수료할 때는요, 산출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1년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산출물인데요. 산출물 발표 대회를 해요. 산출물을 제출하고 한 명씩 나가서 그 PT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사실은 다 부모의 숙제예요.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재 교육을 안 하는 게 제 입장에선 편하죠. 얘가 영재가 아닌 걸 알았는데 굳이 뭘 영재 교육을 더 시켜요. 안 했으면 했는데 자기는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또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부설은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직장을 한참 힘들게 다니고 있던 중이라서 실어 나르기도 어려웠고, 얘가 그 정도의 어차피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아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교에 있는 영재 학급을 좀 공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보고 아니면 바로 그만두기 위해서 올해는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3학년 때
이제 그 3학년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다시 했고요. 그러니까 2학년 말에 지원을 했군요. 2학년 말에 대학 부설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거기는 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산출물도 하고 산출물 발표도 하고 또 그래도 성실하게 잘 해서 좋은 성적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 20명이 수업을 받았는데요. 뭐 대부분 남자친구들이에요. 수학 과학 쪽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남자친구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남자였고요. 20명 중에 절반의 친구들만 자동 진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 아니 상위 50%, 즉 10명의 친구들은 자동으로 진급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 이 학교나 다른 학교나 뭐 다른 기관에 다시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자동 진급이 이제 허락이 됐지만 우리 아이는 단호하게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그만하는 걸로, 네,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아이한테 절실하지 않으면서 필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영재가 아니란 걸 확인했고, 수학, 과학 쪽으로 더 이상 더 발전하고 싶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싫다는 아이를 굳이 더 1년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뭔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두고두고 계속 그때 영재를 한번 시켜볼 걸 그랬나? 시켰으면 아이가 정말 잘했을까? 잘 따라갔을까? 재미있어 했을까? 지금 좀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재 수업에서 뭘 많이 하냐면요. 일단 수학 과학 쪽에 실험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날 그날의 과제를 가보면 제가 조금 뭐 일찍 도착을 해서 아이를 기다린 적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넣어놓고 수업하는 모습을 잠깐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선생님들이 영재 강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정말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학, 과학 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미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직접 운동장에서 친구들끼리 모둠끼리 짝꿍끼리 실험을 하고 직접 네, 여러 가지 몇 번의 시도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는 걸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꽤 흥미있어 하는 분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 분야를 더 하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 지원한 것도 아이의 뜻이었고 그만둔 것도 아이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시의 절박함 뭐 그런 아이 공부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자동 진급이 된 친구들은 다 네, 그 다음 학년에 바로 진급을 다 했고요. 1년 더 혹은 뭐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은 친구들이 영재 교육을 좀 이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던 친구들은 계속 했고 그 후에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처럼 아니다 싶으면 네, 전혀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영재 교육이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영재학급이 있잖아요. 영재학급이 있으면 이제 영재학급 아이들을 선출하는 그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다 추천을 해서 아이를 내보내요. 영재학급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써서 아이 편에 보내시면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기관을 신청을 하든지.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좀, 잘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다라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영재라고 생각했던, 영재 교육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잘 지원을 하지 않아요. 네, 지원을 하지 않고, 뭐 저희 아이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겠죠. 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확실한데, 얘는 수업 태도도 평소에 별로고, 영재 수업을 더 듣는다고 해서 뭐 굉장히, 성실하게 잘 참여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나름
라고 갸우뚱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또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그거는 글쎄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하여튼 다른 선생님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지원을 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름 저희가 예상했던 친구는 불합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친구들은 또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이의 평소 수업 태도나 아니면 평소 성적과는 또 영재학급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얘는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영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원한다면 영재 교육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경험 삼아는 정말 좋아요. 네, 이런 수업을 받을 기회는 정말 없거든요. 재미있는 수업, 또 아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한 학급에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경험해 보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정도 되어야만 조금 더 정말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험도 되고, 이걸 통해서 아이가 진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반 학급, 영재학급에서의 어떤 그런 프로필로는 네, 크게 이제 뭐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기에는 CMS 같은 그런 창의사고력 그런 학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좀 보내보고 싶었지만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성비가 좋지 않다. 저는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서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학원이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높지 않았어요. 아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치고는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재교육원은 영재학급에서 참여했던 수업의 수준은 보장이 되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죠. 1년 수업을 하는데 20만 원을 냈거든요. 그것도 뭐 실비로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 구입하는 데 쓰신다고 하면서 20만 원씩을 냈었고요. 그게 1년의 수업비였어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에 아이가 하고 싶었던 수업을 충분히 1년 동안 경험을 했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재교육을 이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면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중에 사실 영재교육원 합격을 위한 문제집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거 몇 권 샀었거든요. 애 막 풀렸어요. 근데 안 풀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정말 일상에서 아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아이가 그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당시에 저는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아이한테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져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워낙에 범생이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창의적인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차분하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답을 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논술 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글씨 잘 쓰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창의적 사고력을 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더 주시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네, 요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회 되시면 3학년 혹은 4학년 정도, 5, 6학년만 해도 조금 바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들은 굉장히 5, 6학년이 벌써 중학교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삼아 5, 6학년 때 영재교육을 처음으로 접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3, 4학년 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2, 3학년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영재 교육청이나 대학 부설에 지원을 할 때는 초등학교 영재 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대학 부설이나 교육청을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요. 그리고 5, 6학년 되면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은 좋은 게 많아요.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러려면 3학년 때, 4학년 때 영재 학급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어디다가 의논할 데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요, 뭐 선생님한테도 좀 민망하긴 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되게 민망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께 추천서 부탁드릴 때 굉장히 선생님 진짜 제가 아이를 영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하면서 굉장히 쭈뼛쭈뼛 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데 주변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게 또 어느새 소문이 나서 또 수근수근해요. 저 영재 지원했대 이러면서, 그럼 걔 거기에요 막 이러면서, 걔 영재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한번 얘기가 쏙 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영재 학급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한 반에 많아야 두세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엄마들끼리 뭐 미리 친하다는 보장도 없고, 그 윗학년의 정보가 궁금한데 그 윗학년 엄마 두세 명 중에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만나서 정보를 얻을 것이며, 네, 이런 것들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고요. 정말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강의 듣고 인터넷에 정보 구하고 서점 가서 계속 책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1년을 경험했던 거는 정말로,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재 교육에 대해서 혹은 뭐 영재 교육원 혹은 뭐 창의사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